윤석열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 정권 교체 열기가 뜨거운 오늘 이곳에 저희가 섰습니다. 대구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 늘 호국의 지역이었고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으로 산업의 근대화를 이뤄왔고,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 기존에 쭉 발전해온 여러 소부장 이 산업들을 모아서 이것이 미래 성장의 축으로서 클 수 있게 적극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차, 로봇, 그리고 에너지 이런 면에서 대구가 새로운 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은 안동을 백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서 지금 내년만 해도 안동의 전 세계 백신의 한 5% 정도가 안동에서 공급이 됩니다. 여기 이 지역의 대학과 연계를 해서 안동을 백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경북의 이 농업 6차 농업 그리고 가공업, 서비스업을 전부 함께 발전시키고 ITC를 동원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좀 쉽게 하면서 고소득 작물을 토양에 맞춰 발굴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 대교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영일만 대교를 꼭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순환 교통 체계가 완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공항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법적인 제한을 풀어서 하여튼 조속하게 주민들의 수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대구 경북 지역의 산업 발전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이끌어가는 대경 경제과학연구소를 만들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돈이나 어떤 물품을 주는 거나 법률 변호라고 하는 법률 서비스도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권익위원장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네, 저는 역사인식을 말씀하셨는데 예.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헌법 개정 시에. 그렇게 저는 줄곧 주장을 해왔고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5.18 12.12에 대한 역사인식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하신 건 앞에만 뚝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 잘 쓴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예.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에 어느 나라의 어떤 정부에 누가 한 거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종합적인 공과를 넘어서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 5.18 피해자분들께서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그리고 그분들을
더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호남 출신 그 후배들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게 저는 배려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저야말로 정말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도 저는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이거를 승화시키고 광주 호남 지역의 번영의 기초가 돼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 호남에 대한 정말 그 연민과 애정과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고 제가 집권을 하면은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이 호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10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 특검 안 받으면 이런 수사를 해가지고 문 대통령을 형사처벌할 용의가 있는지요?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을 해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구를 처벌한다, 누구를 감옥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한다, 감옥에 넣는다 하는 것은 대통령은 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지 누구를 처벌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법을 어긴 사람들은 다 사법 처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앞으로 집값 안정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은 뭐 그냥 산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집값은 정부가 이 공급을 규제를 하고 또 제대로 물건이 나오지 못하도록 각종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담을 해서 이렇게 치솟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 부분에서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좀 풀고 또 세제를 좀 개선을 해서 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거 그 취약층에 대해서는 청년이라든가 다자녀 무주택자라든가 정말 집을 아예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개발로 저가의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또 많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대구 GRDP가 지금 전국 꼴찌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8년 됐죠. 그래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럼 대구 이게 경제 회생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저도 여기 3번 근무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 때마다 대구가 크게 발전해 있지 않은 그 과거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일단 대구가 여기 자동차 납품에 관련된 이런 소부장 산업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거를 AI 데이터 이런 지금 여기 그 저 데이터 진흥원도 지금 있고 센터를 지금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하는 이런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뭔가 새로운 그 먹거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먹거리 만들려면 그게 만들어 가지고 수출길로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항공 문제가 네. 공항 문제가 커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 신공항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공항 반대 안 하시죠? 저 반대 안 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이 폐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거는 잘못된 합의고 감시 정찰 자산을 무력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집권을 하게 되면 그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 다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 조치가 없으면은 그때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GP도 부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매설물 그거 다 파괴한 것도 복원을 해야 되겠죠. 뭐 당연히 군사 합의가 폐기가 되면은 다 회복 조치가 다 있어야 되죠. 또 전방에서 지금 없어진 사단도 다 부활시켜야 되겠죠. 뭐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용인 사람을 쓰고 또 그 사람을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인사 철학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인사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우리 원 후보께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좀 보고 배운다는 관점에서 제가 나름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을 쥐어줄 때는 늘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용이 되지 못하게. 그리고 경제에 관한 이 권한을 줄 때는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서로 견제하게 하고 그리고 경제, 사회 이런 분야는 정말 누구나가 공인하는 인사 발표가 나면 국민들이 야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 또 권력자들이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은 뭐 어떻게 할 것 같이 하는 그런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줬다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그 인사의 그 어떤 원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그거야 분야에 뭐 그러니까 인재를 제대로 쓰려면 어느 정도의 안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대통령이 그 큰 안목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또 네트워크이면 더 좋고 그러나 그러니까 나와 같은 진영 그리고 내 편 나한테 충성할 사람 내 말이라면 무조건 들을 사람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 똑바로 할 수 있는 사심을 다 버리고 인사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윤 후보님,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교육부는 절대 간섭하지 말고 대학이 알아서 학생을 뽑으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본 방향은 그건데요. 예. 이게 이제 입시제도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나 학부모나 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대학의 자율권은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을 대폭 주고 그 대신 선발에. 이제 학생 선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 홍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당장 그 정시 100%로 가는 거는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윤 후보님께서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주자 그러실 때는 학생 선발에 완전한 자율권을 주자 이 그것도-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저 대학을 학생도 뽑지만 예. 대학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관여를 못하게 하고 예. 학생 선발 문제도 이거를 갑자기 어떻게 바꿔버릴 수가 그 없으니까 당시에 북한이 우리 주적이죠. 네. 예, 북한은 주적입니다. 주적인데 저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예. 지금 핵 공유라는 것이 예.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나토식 핵 공유도 그렇고요. 공유라는 거는 사실 어폐가 있는 얘기고 NPT 그 조항에도 그 핵 보유 국가가 그 사용에 관한 것을 다른 나라에 양해하거나 공동으로 할 수 없도록 이게 해놨어요. 천안함 직후에 오이사 조치를 이명박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지금 북한이 계속 풀어달라고 세계 정권체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그 풀어주면 안 된다. 해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대구 시민, 경북 도민 여러분,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저도 이 정권 교체에 앞장서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뭐 특검을 하라, 수사를 하라 하는데 참 이게 내로남불하게는 먹히지도 않고 국민들과 함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서 부패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